저희가 합법으로 일하고 싶어도 아무래도 그때 시절만큼은 할 수가 없죠. 아버지가 경찰서에 가시고 감옥에 들어가셨죠. 누나는 마지막으로 본 게 제가 9살 때였어요. 인종차별도 받아봤고 왕따도 당해봤고 욕도 많이 먹어봤고 그냥 한국에 남아있겠다, 그런 방법밖에 없다, 내가 한국인이 되려면은. 안녕하세요, 24살 마르코라고 합니다. 국적은 지금 페루로 돼 있습니다. 저는 지금 한국에서 24년 동안 살고 있습니다. 부모님이 한국에 오셔서 한국이 마음에 드시고 정착하시게 되시고, 그러고 나서 제가 태어나게 됐죠. 그때가 2001년이었습니다. 그 후로 저는 이제 한국에서 쭉 살고 있습니다. 비행기를 안 타봤어요. 배를 가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은 일단 이제 고깃집에서 홀 서빙 알바를 하고 있고요. 비자를 받은 것도 얼마 되지도 않았고, 끼케야 이제 뭐 2년밖에 되지 않았고, 일하고 또 학교 갈 준비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갈 겨를이 없지 않았나 싶어요. 한국에 남게 된 이유는 이제 합법적으로 제가 한국인이 되기 위한 조건은 내가 학교를 다니고 다닌 후에 이제 일정 연도를 채워야지 한국인이 될 수 있는 귀화 조건이 갖춰져서, 그러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학교를 들어가야만 하는 초이스밖에 없어서 그렇게 됐습니다. 솔직히 이제 페루 가보지도 않았고 아직 편하게 스페인어가 된다고 한들 문화랑 그 환경의 차이가 아무래도 한국과 너무 다르다 보이기 때문에 그냥 한국이 난 좀 더 편하기도 하고, 그리고 그 무엇보다 제일 안전한 나라잖아요. 그냥 한국에 살고 싶다라는 생각밖에 없네요. 일단 신혼여행으로 오시게 되는 계기는 모르겠어요. 그냥 한국으로 가보고 싶다라는 마음은 있으셨대요. 왜냐면은 어떻게 보면 페루랑 한국은 완전 정반대라서, 그래서 완전 정반대의 나라를 가보자 했는데 한국에 오시고 마음에 드셔서 정착을 하시게 된 거죠. 아마 제일 큰 건 안전한 게 아닐까 싶을 거예요. 어머니도 한국 음식 같은 경우는 맛보셨을 때 페루 음식보다 맛있는 것 같다라는 말씀도 하시기도 하셨고, 그래서 음식 같은 거는 아무래도 입맛에 두 분 다 맞으신 것 같아서 문제 없이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2001년대 페루랑 한국을 비교해보자면 그 안전한 게, 나가더라도 총이나 칼이나 이런 걸 들고 다니는 사람도 없고 불법화돼 있죠. 불법이라 하더라도 소지 자체가 쉽고, 그 근방 국가들이 다 칠레, 볼리비아, 파라과이가 다 대부분이기 때문에 밀수입 쉽죠. 그때 2001년대라고 가정한다면, 지금은 저도 잘 모르겠네요. 생계 같은 경우는 저희 부모님께서 노상을 하셨어요. 밖에서 액세서리 같은 것들 파시고 하면서, 로데오 같은 데 아시죠? 이제 막 사람들 많이 있고 술집 많은 데에서, 그쯤에서 이제 한 저녁 7시, 6시쯤 사이에 나가셔서 한 새벽까지 일하실 때가 많았어요. 거의 주 6일 정도 나가셨던 것 같아요. 비가 오거나 눈이 오면은 웬만해서 안 나가고, 또는 너무 춥거나 하면은 안 나가지만 그 외 같은 경우는 다 나가는 편이기도 해서, 저희가 합법으로 일하고 싶어도 아무래도 그때 시절만큼은 할 수가 없죠. 그래서 그렇게 좀 힘든 시기를 보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노상이다 보니까 또 한국인도 아니고 외국인이잖아요. 어쩔 수 없이 약간 편견으로 볼 수 있는데, 조금 나이 드신 분들은 조금 안 좋게 보시는 분들이 좀 많아요. 또 술 취해서 더 안 좋게 보시는 분들도 많고, 전 아버지가 싸우는 것도 봤어요, 밖에 노상하면서. 아버지 같은 경우는 한 17년 정도 한국에 계셨고요.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아버지가 페루로 넘어가시게 되셨고, 어머니 같은 경우는 제가 비자를 얻기 위해서는 어머님이 페루로 가는 조건으로 해야지만 비자 얻을 수 있다라고 하셔서 그동안 한국에 살았던 범칙금을 내고 합법으로 나가셨어요. 아버지가 페루로 가시고 나서 제가 이제 아버지 자리를 물려받았죠. 어쨌든 생계는 이어나가야 되니까. 저도 이제 가끔 일하다 보면은 할아버지나 아저씨들이 모셔서 여기서 누구 허락받고 일하냐 하면서 갑자기 상을 막 쾅 엎는다던가. 근데 뭐 그럴 때마다 화가 안 났어요. 요 근방에 다 저를 아시는 분들이고, 저희 아버지를 아시는 분들이고, 또 제가 여기서 일하는 거를 도와주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빽이 있다 말할 수 있죠. 그래서 한국 분들이 되게 이제 사장님들 나오셔가지고 되게 많이 도와주셔서,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금 힘들지만 힘들지 않았다고 볼 수 있죠. 제가 이제 태어나고 제가 밖으로 나가게 될 수 있는 시점에서부터 저를 이제 노상 위에 앉으시고 완전 아기 때부터죠. 그래서 그때부터 저는 이제 한 22살까지 계속 일을 해왔죠. 부모님은 이제 다 페루에 계시고요. 아버지 같은 경우는 때는 고등학교 때였어요. 저희가 차를 타고 있는데 이 차가 목사님 명의로 돼 있던 차예요. 보험료가 이틀 미납이 돼 있어가지고 저희가 보내려고 이제 가고 있는데 경찰차가 갑자기 뒤에 붙는 거예요. 이렇게 보니까 왜 세웠나 싶어서 들어보니까 보험료가 미납되어 있다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그 후로 이제 아버지가 경찰서에 가시고 감옥에 들어가셨죠. 불법이다 보니까. 그렇게 돼서 한 3개월 정도 수감되셨던 것 같아요. 그 후로
이제 보석금을 내고 나오셨죠. 출입국에서 이 기간 내에 나가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한 3개월밖에 안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 3개월 이후에 여기 지금 한국에 가족이 있다 부탁하겠다 해서 다행히 3개월 또 연장하셨어요. 그렇게 3개월 더 계시다가 한 번 더 연장해보자 해서 갔는데 정말 마지막으로 2개월을 더 받아줬어요. 가신 게 이제 대략 2017년. 그래서 그때 이제 인천공항에서 마지막으로 인사를 드리고 아버지를 페루로 내렸죠. 그러고 나서 어머니는 이제 제가 한 22살쯤에 새로운 법이 생겼네요. 이 법이 뭐냐면 한국에서 태어난 외국인 자녀들 초등학교, 중학교로 나오고 한국어 능력 시험 뭐 어느 정도 되는지 이런 거를 테스트하는 게 있었어요. 기회를 준대요. 한 가지 이제 조건이 성인이라는 이유로 이제 부모님은 나가실 수밖에 없게 됐는데 그래도 어머니는 이제 20년 이상 살고 계셨으니까 한국에서 벌금을 낼 수밖에 없더라고요. 합법적으로 나가려면. 그거 내시고 이제 합법적으로 페루로 가시게 됐죠. 어머니랑 아버지 보내고 누나는 마지막으로 본 게 제가 9살 때였어요. 제가 유치원생일 때 한국에 와서 대학교를 갈 준비를 하고 있었고 되게 공부도 잘했어요. 공부도 잘해서 학교도 나오고 연세대학교에 합격을 한 거예요. 딱 들어가려니까 비자가 없어서 안 된다. 아쉽게 페루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됐더라고요. 그래서 누나는 페루로 가고 9살 때 이후로 누나를 한 번도 보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페루랑 한국 시간대가 완전 정반대예요. 페루가 아침 시간이면은 한국은 새벽 시간이고 여기가 뭐 오후, 오전이다 하면은 페루는 새벽, 저녁이다 보니까 쉽지가 않죠. 그래도 한 새벽에 가끔 전화하고 그렇게 하죠. 어머니가 가시고 나서 그때부터 저는 이제 자취를 하게 됐어요. 본국은 한국이라 생각해요. 제가 태어난 나라기도 하고 페루를 가보지도 않았고 태어나고 나서부터 지금까지 쭉 한국에 살았으니까 갈 이유는 없다고 봤어요. 가면 뭐 생활비 걱정 없고 뭐 비자 걱정 없고 부모님이랑 다 같이 화기애애하면서 사는 거니까 그것만큼 좋은 길이 또 어디 있겠어요. 근데 이것만큼 또 좋은 기회가 어디 있겠어요. 한국에 남아서 혼자서 해보자 이렇게 남게 됐죠. 조금 대견하다라고 말씀을 하긴 하셨어요. 그래서 그냥 한국에 남아 있겠다 그런 방법밖에 없다 내가 한국인이 되려면은. 그래서 부모님도 그것도 이제 수긍하시고 알겠다 많이 보고 싶을 거다 라고 하시면서 그렇게 됐죠. 태어난 건 강동구였고 강동구에서 태어나고 나서 거기서 유치원을 나오고 초등학교 3학년 때 성남으로 이사를 갔어요. 이제 중학교를 또 성남에서 다니고 있다가 중학교 2학년 때 강동구로 다시 이사를 가게 됐어요. 이제 아버지가 붙잡히시고 나서 그렇게 감옥에 들어가시는 그 일이 생겨서 한 1년간 20살 때부터 21살까지 불법이었어요. 치료가 불법이라서 학생 때까지만 해도 보호였어요. 보호를 받는 건데 아쉽게도 20살 되면은 이제 딱히 뭐 보호받을 수 있는 게 없고 학생도 아니니까 다행히 또 이제 이번에 또 비자를 받을 수 있는 계기가 생기고 그렇게 받게 돼서 합법으로 있다가 대학교 계속 알아보면서 원서 넣고 하면서 이제 일을 했었어요. 그때는 한 1년간 설거지만 했거든요. 고깃집에서 원서를 총 3번 넣었어요. 가천대 원서를 3번 다 합격했죠. 외국인이다 보니까 이 외국인이 한국에서 문제없이 살고 있냐 라는 보증금을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2천만 원이 이 학생한테 있냐 라는 그 입증 서류가 필요해갖고 아무래도 처음 들었던 거는 입학 후에 보여줘도 된다. 그러니까 입학을 해라 였는데 입학을 하려니까 입학이 안 된대요. Why? 여쭤보니까 2천만 원을 보여줘야 되는데 안 보여줬다. 내가 들은 건 입학 후에 보여줘도 된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아니래요. 그게 아니다. 입학하기 전에 입증 서류를 보여주고 그 다음에 입학을 해야 된다. 어떻게 구하겠어요? 아무래도 2천만 원을. 이 작은 돈도 아니고 23살짜리가 1년밖에 일을 못했는데 입학을 못하게 됐죠. 정도 6개월 정도 일을 하고 나서 중간에 입학을 하는 게 있어요. 가락기 입학을 하려는데 합격했어요. 근데 2천만 원이 없어요. 그래서 또 못 들어가게 됐어요. 6개월 또 일했죠. 더 일했어요. 그 사이에 이번에는 그냥 진짜 만만히 준비를 했죠. 어떻게든 내가 구하고 만다. 왜냐면 들어보니까 그냥 2천만 원 입증된 서류만 있으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좀 오래 있던 교회가 있었어요. 어떤 한 권사님께서 도와주시는 거. 그렇게 돼서 이제 제가 이제 2024년 3월에 입학을 하게 됐죠. 대학교에. 원래는 이제 2023년 입학이었는데 심지어 개강총회도 갔어요. 와, 개총 가서 얼굴 싹 다 알리고 심지어 디프로도 가고 했는데 가보니까 막상 없어요. 형 어디예요? 형 왜 없어요? 어디 갔어요? 그래서 결국엔 이제 1년 뒤인 2023년 친구들이랑 아는 사이인 2024년 신입생으로 들어와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대학 생활을 즐겁게 보내고 있습니다. 중학교 때 몇 점 있었어요. 바로 밑에 뛰어가면 되죠. 하지만 고등학교 때 몇 점이 없었어요. 어떻게 아냐? 비밀로 들어 나갔어야 했죠. 저희들만의 매점이 있었죠. 제 친구들이랑 다 같이 뭐 나가서 뭐 편의점 가고 그래서 그냥 그런 소소한 일탈도 있고 중학교 때는 재밌었던 거는 왕따를 당했을 때였어요. 왕따라고 하기도 좀 애매해요. 그냥 한 친구의 그냥 질투였던 그런 재미난 스토리. 중학교니까 애들 생각도 어리고 하잖아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런 친구도 당연히 있고 아닌 그런 친구들도 있고 오히려 좋았어요. 왜냐면 물론 다 사랑받기도 하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저는 이 학창 시절에 좋은 스토리든 안 좋은 스토리든 어쨌든 이 스토리가 만들어진다는 것에 대해 중점을 두기 때문에 그럼 얘기할 거리도 많고 그리고 나는 이 얘기를 나만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오히려 그런 부분이 정말 참 좋았죠. 인종차별이란 받을 수 있는 그런 재미난 스토리가 있잖아요. 저는 그래서 그런 학창 시절에 그런 소소한 일탈과 그런 뭐 왕따를 받았던 그런 기간들이 다 소중해요. 슬펐던 것도 없고 행복한 시간만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네요. 고등학교 때 제가 밖에서 일했을 때 아무래도 제 얼굴이 학생 같아 보이지는 않아요. 수염이 남들에 비해서 사실 한국 친구들에 비해서 일주일도 아니에요. 그냥 하루만 안 밀어도 금방 자라거든요. 밖에서 노상을 했을 때 저보다 나이 드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아주머니 분들 같은 경우는 오빠라 그래야죠. 그럴 수 있죠. 그래서 근데 요즘은 시대가 완전 많이 변해갖고 예의를 조금만 더 갖추잖아요. 아저씨들 정말 좋으세요. 와우, 얘는 외국인이 아니다, 얘는 한국인이다 라는 이제 그런 말씀을 많이 해주시기도 하고 그래서 요즘은 더 그런 거 없어요. 요즘은 되게 다들 좋아하시고 신기해하시고 그래서 저는 오히려 시대가 점점 더 좋아지고 있구나. 인종차별도 받아봤고 왕따도 당해봤고 욕도 많이 먹어봤고 지금은 더 좋아지고 있다라는 거를 이 한 세대에서 쭉 느껴왔으니까 저는 오히려 이게 더 너무 좋아요. 그냥 아무것도 안 느끼고 살아왔으면 잘 모르겠다 싶은데 오히려 이렇게 느끼면서 지내다 보니까 더 뭔가 배우는 거라든지 이 생각이 달라진다는 게 많이 느껴지거든요. 일단 외국인에 대한 인식이 좀 많이 바뀌었고요. 특히 이제 한국 유튜브 같은 경우도 그렇고 요즘 외국인이 좀 메인이 되는 그런 거란 말이죠. 왜냐면 한번 이제 좀 기회 좋게 소속사에 들어갈 뻔한 적이 있는데 거기서도 말씀을 하신 게 한국어를 잘하는 외국인 배우가 필요하다. 근데 없다. 왜냐면 한국에 있는 외국인은 정말 많은데 한국어를 그냥 한국인처럼 하는 외국인 배우가 없다. 또는 외국인 친구들이 많이 없다. 물론 찾아보면 많겠죠. 그 수가 극히 드물어요. 많이. 왜냐면 옛날에 비하면 옛날엔 그런 게 없었거든요. 외국인 하면은 그냥 저스트 모델 이런 게 다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 바뀌는 느낌이 확실히 달라지고 있고 지금 시선도 그렇고 문화도 그렇고 왜냐면 지금 한국 문화에 조금 외국인 문화가 좀 들어오면서 이제 다 같이 교류가 되는 게 있잖아요. 근데 물론 아직 그게 크지는 않죠. 크지는 않은데 그래도 점점 더 옛날보다 많이 좋아지고 있다. 많이 올라가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페루에서 넘어오신 가족분들이 좀 몇 분 있으세요? 그분들이 이제 저한테 말씀하셨을 때 솔직히 한국은 치안 진짜 너무 안전한 나라다. 내가 느끼는 걸로는 좋은 점이라고 하면요 솔직히 많거든요. 당연하게 느껴져가지고 그 익숙함에 어떤 거를 좋은 점이라고 말씀을 드릴지 모르겠어요. 왜냐면 그냥 다 좋거든요. 뭐 교통이라든지 핸드폰에 대한 지도 어플이라든지 또 통신사 같은 거라든지 그냥 다 그냥 물론 단점도 있고 장점도 있지만 제가 느꼈을 땐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장점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래서 뭔가 탁 콕 집어서 말씀드리기가 조금 어려워요. 일단 한 번은 조금 끔찍한 경험이 한 번 있었어요. 저희 집이 반지하예요. 한 번은 저희 집에 한 여러 친구들이 왔었어요. 일주일 정도 좀 일이 있어가지고 살게 됐는데 일주일 정도 집이 더러울 거 아니에요. 청소를 해도 똑같아요. 그럼 애들이 갈 때까지만 기다리자. 가고 나서 청소 쎄 빠지게 한 다음에 깨끗하게 보이자 하는데 그 일이 중간에 터졌어요. 애들이 가기 전 제가 자다가 잠에서 깼어요. 4시 정도였는데 이 방문을 열고 거실이 있을 거예요. 저희 집에 반지하라 그랬죠. 그러면은 벌레들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바퀴벌레 한 마리? 뭐 죽이면 돼요. 뭐 스프레이 뿌리고 곳곳에다가. 저희 집 바닥이 약간 나무 타일 같은 느낌 있죠. 그런 느낌에 좀 덮여져 있는 건데 새벽 시간대라서 또 아직 밝아요. 문을 열고 물 마시러 갔어요. 열고 나갔는데 이 웬걸 바닥에 점들이 와 사방팔방에 싹 깔려져 있는 거예요. 이 점들이. 근데 이 점들이 뭐 가만히 있으면 뭔가 튀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이 점들이 싹 다 움직이는 거예요. 이게 MSG 없이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진짜로 검은 점들이 빼곡이라고 하면 더 징그러운데 뭔가 덜 빼곡하면 더 징그럽거든요. 얘네들도 아무도 없는 거 아는지 싹 다 그냥 마중 나와 있는 거예요. 마중 나오다가 나랑 눈이 마주치니까 그냥 와 갑자기 나오자마자 애들이 싹 다 도망가는 거예요. 이거 놓치면 큰일 나요. 몇 마리밖에 못 잡았어요.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동생들이 가고 나서 이제 본거지를 찾았죠. 그냥 싹 다 그냥 박멸을 해서 지금은 뭐 거의 없다시피 하는데 그거는 제 일생에 와 장난 아니었던 거였어요. 제일 오래 했던 건 22살 중반까지 했던 노상이었고요. 그러고 나서 저 학원 강남 쪽에 지하로 내려가면 급식 된 데가 있잖아요. 타워에 있는 학생들 전부 내려올 거 아니에요. 거의 1000명 정도 1000명분을 만들어야 된단 말이죠. 저는 이제 뭐 만들거나 그러진 않았고 힘쓰는 일을 많이 했죠.
다 설거지에 넣고 하는 거 이제 이런 일을 좀 주로 했고 한 6, 7개월 정도 했던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서빙 한 달 정도 하고 그러고 넘어왔던 게 지금 고깃집이죠. 지금 고깃집에서 거의 2년 정도 일을 하고 있어요. 2년 동안 이제 거기에서만 쭉 정착을 하게 됐고 아마 올해로 마지막으로 다른 일을 구하지 않을까 싶어요. 비자를 받고 싶은이 아니라 뭐 받는 날이 오겠지 라는 생각으로 그냥 일을 하고 있었어요. 결국에는 비자를 받게 됐구나. 근데 그거에 대한 대가가 따르는구나 라는 생각에 지금 배우고 있는 전공은 패션 디자인 학과고요. 원래는 음악 쪽에 이제 재능을 조금이라도 좀 보여가지고 계속 가고 있다가 어쩌다 보니까 연기 쪽에도 그런 게 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연기를 또 하게 됐죠. 근데 연기를 좀 더 배우면서 이제 나는 연기로 대학교를 가야겠다 라는 마음을 가졌어요. 그러면서 고등학교 때 연기를 좀 오래 배웠었어요. 근데 막상 보니까 내가 비자가 없네. 학교도 못 들어가. 그래서 연기라는 걸 아예 포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런 과정을 밟아오면서 이 뒤에 따라오는 베이스는 패션이었어요. 그때는 항상 이제 옷 입는 걸 좋아하기도 하고 하다 보니까 그냥 되게 여러모로 그냥 이런저런 옷을 많이 입었어요. 진짜 이상하게도 입어보고 진짜 튀겨도 입어보고 깔끔하게도 입어보고 트렌디하게도 입어보고 되게 많이 왔다 갔다 했죠. 그러면서 패션에 대한 거는 절대 안 놓치면서 일을 가져가고 있던 거예요. 그러다가 이 결론이 다다르게 된 건 패션이었다. 패션으로 그냥 계속 해보자 하는데 비자가 나왔네? 그러면 내가 패드로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넣으니까 들어와라 해가지고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됐죠. 다른 사람이 저기 앞에서 랩을 하는데 뭔가 너무 아쉬운 거예요. 네, 축제 때. 왜냐면 그 사람들 다 신청해서 나가는 거거든요. 미리 신청해서 하는 건데 근데 즉석도 가능하대요. 즉석도 가능하다 해가지고 한번 나가볼까? 해가지고 형 한번 나가봐. 한번 나가서 씹어줘. 오케이 I show you 해가지고 그냥 진짜 무지성으로 그냥 신청했어요. 그냥 가서 저 하겠습니다. 이제 그때는 수업 시간까지 15분 남은 가량이었어요. 근데 제 앞에는 한 5명 정도 있는 거예요. 그래 곡 하나당 3분이라 차면은 조금 넘어가는 시간이란 말이죠. 근데 뭐 한두 명 조금 캔슬되고 나다 보니까 제 자리가 온 거예요. 2시 수업인데 1시 55분인 거예요. 무대를 쓴 적은 있는데 그래도 이렇게 즉석으로 뭐 이제 그냥 갑자기 이런 무대라는 쓴 건 없었단 말이죠. 그래서 그냥 진짜 동생한테 진짜 보여주고 올게. 진짜 보여주고 올게 하고 나갔어요. 나가고 보니까 와 이게 반응과 호응이 이게 되게 다들 마음에 들어하는 거예요. 그냥 모르겠어요. 왜냐면 너무 그때만 생각하면은 저는 그냥 조금 떨린다기보다는 설렜어요. 나간다는 것 자체가 사람들 앞에 쓰고 랩을 하고 사람들이 호응도 해주고 반응도 해주고 하다 보니까 그냥 이 자체가 좋은 거였어요. 뭔가 그냥 홈그라운드 같았어요. 그냥 진짜로. 그래서 그때는 진짜 이제 재미난 썰이 있다 싶어요. 저는 한국 하면 솔직히 하나밖에 저희 엄마죠. 저랑 피가 안 섞인 엄마죠. 저희 페루는 저랑 피가 섞인 엄마인데 친하지가 않은, 아직 한 번도 보질 않은. 그래서 페루는 친엄마, 한국은 새엄마. 하지만 새엄마 같지만 친엄마 같은. 페루는 친엄마지만 새엄마 같은. 그래서 저는 이제 이 한국이라는 땅이 그냥 우리나라라고 생각합니다.